늘 지켜야 하는 규칙은 아니라는 거죠. TV 프로그램, 드라마, 영화, 요즘은 유튜브나 SNS 많이들 보시죠. 영상 콘텐츠를 정말 많이 접하고 계십니다. 촬영도 많이들 하고 계시죠. 영상을 정말 많이 접하고 계신데 영상을 보다 보면 어떤 장면에서는 인물이 편안하게 보이기도 하고 어떤 장면에서는 답답하거나 불안함을 느끼기도 하죠. 우리가 보는 화면을 프레임이라고 합니다. 이 프레임 안에 인물을 어떤 사이즈로 촬영을 할지, 인물의 어느 쪽에 여백을 둘지, 이런 것들에 따라서 시청자들이 안정감을 느끼기도 하고 불안함, 답답함을 느끼기도 합니다. 분위기에 맞는 음악과 함께 사용을 하면 더 몰입되죠. 오늘은 프레임 안의 여백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프레임 속의 인물의 머리 끝과 화면의 위 끝, 이 사이 공간을 헤드룸이라고 표현합니다. 헤드룸이 없으면 인물이 화면 상단에 붙어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고, 너무 여백을 주면 인물이 화면 밑으로 처진 것과 같은 느낌이 들죠. 적당한 정도가 좋은데, 적당하다는 것이 좀 애매한 표현이죠. 많이 보고 많이 접해서 익숙해지셔야 할 겁니다. 우리 눈으로 볼 때 편안한 정도가 그 적당하다는 그 정도가 되는 거죠. 하지만 클로즈업을 찍을 때는 적용하지 않는 경우가 있는데, 좀 타이트한 바스트샷을 찍을 때도 머리를 댕강 자른 것처럼 프레임을 구성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제가 영상을 만들면서 늘 이야기하는 게 정답이 없다 라고 말을 하는데, 오늘 소개해드리는 이런 것들이 늘 지켜야 하는 규칙은 아니라는 거죠. 다음은 프레임 속 인물이 바라보는 시선, 그 시선 쪽으로 여백을 두는 것으로 인물의 시선이 가는 방향, 그 방향으로 일정한 공간을 두는 루킹룸입니다. 아이룸, 노즈룸이라고 부르기도 하거든요. 일반적으로는 이 루킹룸이 공간이 여백이 좀 좁으면 불안함을 느끼거나 안정감을 느끼지 못한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특별하게 의도를 가지고 그렇게 촬영을 할 수는 있겠죠. 예를 들어서 극 중에 인물이 위기를 맞게 되거나 갈등을 겪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루킹룸을 좁게 가져가서 불안정함을 표현할 수 있겠죠. 그러면 시청자들도 보면서 답답함을 느끼게 되는 거고, 이게 극에 몰입하는데 도움을 주게 되죠. 이런 것과는 상관없이 그냥 한번 분위기를 전환하는 용으로 이 여백을 좁게 사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루킹룸과는 유사한데 리드룸이라는 게 있어요. 루킹룸은 인물이 움직이지 않는 상황에서 특정 방향을 바라보고 있을 때 사용되는 거고, 리드룸은 인물이 움직이고 있을 때, 루킹룸은 시선, 리드룸은 움직임, 그 진행 방향으로 여백을 두는 겁니다. 표현이 되는 효과는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풋룸이라고 하는 건데, 프레임의 하단과 인물의 발 사이의 공간입니다. 바스트샷이나 웨스트샷, 클로즈업을 촬영을 할 때가 아닌 풀샷을 촬영을 할 때 해당하는 말인데요. 저도 촬영할 때 헤드룸을 신경을 많이 쓰긴 하는데, 이 풋룸에 대해서는 신경을 잘 안 써요. 풀샷의 경우에 헤드룸의 절반이 되는 넓이를 풋룸으로 주면 된다고 하네요. 헤드룸, 루킹룸, 리드룸, 풋룸, 오늘 배워본 화면 구성법입니다. 제가 소개해드린 것 이외에도 더 있을 수 있어요. 제가 알고 있는 건 이 정도인데 추가로 더 알고 계시다면 댓글로 알려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지만 영상에는 정답이 없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리는 것들이 항상 지켜야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사진과 영상은 예술의 영역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창의적인 화면 구성으로 창의적인 영상이 만들어지기도 합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